근데 트럼프가 진짜 너무 터프한 게 이번에 푸틴한테 너네 전쟁 빨리 종결 안 하면 석유 또 관세 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그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에서 사업 절대 못해. 그런 것도 되게 웃긴 거지. 그게 그래서 정말 깡패 아닌가요?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노드스트림 뭔지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뭐예요? 노드스트림 그 러시아랑 독일이랑 이제 그 천연가스 파이프 했던 그게 이제 노드스트림 석유 그 파이프 관이 했던 그 회사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가 노드스트림 1 그 합작해서 예. 했고 이번이 이제 오픈된 게 이제 노드스트림 2. 근데 미국에서 이제 독일 가지고 예. 최근에 또 이슈를 건 게 천연가스. 음, 러시아 거 쓰지 마. 왜? 미국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도 세계 거의 뭐 탑 티어 수준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원 수출 자체도 이제 이전에는 미국이 셰일오일 자체가 이제 항상 붐이 있다가 코로나 때 이전에 싹 죽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조금 이제 트럼프는 에너지 ESG 정책을 싹 무시하는 이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에서 뽑아서 수출하는 걸로 다시 이제 크게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정책, 에너지 이제 수출 전략을 또 내세우고 있단 말이지. 생산이 그렇게 되는데 수출해서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독일한테 차 플러스 압박을 하는 게 천연가스. 그래서 이거 사라. 천연가스 러시아 거 쓰면은 다른 거 관세를 더 붙이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러시아에서 이제 파이프관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거는 운송 수단 비용도 없는 이제 천연가스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료에 대한 비용만 이제 러시아에 지불만 하면 되는 건데 더 훨씬 싼 값에. 근데 미국도 그러면은 야 우리도 이만큼 싼 값에 지불할 테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독일이 그나마 미국 유럽에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국가가 유일하게 독일밖에 없죠. 거의. 독일이 그런 두 손 두 발 들으면은 솔직히 프랑스나 영국에서 옆에서 많이 그런다 그런들 뭐 솔직히 답이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게 오히려 이제 아랍 쪽은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하냐? 얘네 이제 원유 수입 국가들한테 예. 이거 수입하지 마. 우리 거 수입해.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얘네들은 자원도 무기화를 하고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예. 전쟁 협상도 전쟁 종결시켜 줄게. 자, 히토류 광산 다 내나 했잖아, 솔직히. 그거 완전 나라 그냥 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닉슨 때도 이제 관세 정책을 펼쳤고 그때도 이제 경기가 안 좋을 경제 불황 때니까 그 이후에 이제 관세를 정책을 매긴 게 특히 상호 관세를 매긴 거는 일반 관세까지 매긴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그 뭐 몇십 년 한 40년 만에 처음이니까 이게 결국 패권주의 국가로 이제 찢어지는 느낌이 독점 국가 완전히 온리와 패권 국가로 이제 간다는 생각이 나는 이게 든단 말이지. 패권 국가로서 완전히 G1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나머지 다 주변 국가라고밖에 평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주변 국가는 결국 경제 부분에서 미국만 바라보게 되고 미국만 살아남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자체도 될 수 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암울하네요. 그래서 결론은 투자를 해외를 해야 된다. 결론은 투자를 해야 된다. 그쵸. 이게 좁은 국내 시장만 할 게 아니라 이게 투자자들의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시각이 되게 많이 보편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편화 된다는 거는 글로벌하게 글로벌 시장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시장이 미국 트럼프 말에 의해서 전 세계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잖아. 똑같이 움직이니까 결국은 그 패권 국가를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는 들고.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예, 트럼프가 이렇게 이상한 질문 하지 마. 이상한 질문은 아니고 그냥 트럼프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미국이 이전에 했던 행보랑 다르게 윈윈이라는 것보다는 뭔가 승자 패자 이렇게 바라보고 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가치관이 기존의 미국 대통령이랑 다른 것 같은데 뭔가 여태까지 그런 트럼프의 생애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그런 부분과 연관이 있었나? 어릴 때 되게- 맞고 자른 거 아니야? 이게 이제 트럼프가 아버지 자체가 아버지도 이제
독일계, 아버지는 독일계 사람이고 엄마가 아마 스코틀랜드 출신 자선 사업가랑 해서 만나서 결혼을 해 미국에서 자리를 잡아서 애시당 시작부터 이제 부동산 부자 아버지 이제 트럼프 아버지 자체가. 근데 이 아버지 자체도 굉장히 극우, 굉장히 극우에다가 플러스 인종차별주의, 굉장히 심했다고 조사에 나와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이게 굉장히 그 타이트한 가정 집안에서 집이 엄청난 재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율은 엄청나게 심한 진짜 왜 우리 드라마에서 나오는데 재벌가 아들인데 예. 진짜 뭐 부모님들이 애들 목숨줄 다 들고 있는 잘못하면 넌 아웃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경쟁을 하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정치적 성향도 부모님이 어렸을 적 트럼프 가족들 전체를 가지고도 그거를 굉장히 극우주의라는 것을 인식을 많이 주입을 시켰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물론 그 트럼프는 보면은 반항기도 엄청나잖아. 예. 그렇게 이제 주입을 시킨 사람들 꼭 튀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트럼프는 거기서 상당히 튀었다고 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반항적 심리가 굉장히 강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눈앞에서는 되게 순응적인데 뒤에서 예를 들어 집에서는 아버지 목숨을 아버지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다가도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을 때린다거나 그런 경우도 되게 그게 그 트럼프 자서전에도 자기가 이제 우리나라 치면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인데 선생님을 때렸어. 그 이슈가 완전히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가 이제 어쨌든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가치관이 뚜렷한 분이었던 거를 이제 얘기를 해줬잖아. 그래서 군사학교를 보내. 중학교 때 아예 기숙학원 군사학교야. 거기서 이제 군사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이제 되게 스파르타식 모든 생활을 자체를 그렇게 이제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 안에서 생활하려면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빠져나오려면은 어쨌든 성적이 좋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보여주는 건 또 굉장히 열심히 했다 하거든. 그러니까 뭘 하면은 또 거기서도 리더를 하고 학생회장까지도 할 정도니까 굉장히 그런 것도 리더십도 이미 어렸을 때부터도 굉장히 강했던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반항기는 잘 고쳐지진 않는 것 같아. 나랑 되게 비슷한 성향이시네요.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내 비슷한데. MBTI가 트럼프랑 똑같거든. 뭐예요? 딱 똑같이 나오더라고. 트럼프가 직접 나 만나본 적은 없지만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이나 TV 뉴스에서 그런 것들이랑 옛날 쇼 프로그램이랑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유파이어가 거기서는 이제 나오고 했잖아요. 이제. 근데 뭐 되게 난 그런 걸 재밌게 봤는데 이제 그걸 안 좋게 본 사람도 많다 하더라고. 근데 뭐 성향 자체가 일단은 반항기가 되게 강한 성격이었고 이게 가정교육에서부터 그러니까 유년 시절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랬을 뿐만이더라. 이제 우리가 이제 인격이 성장이 되는 거는 왜 중학생, 고등학생 그 시절에 가장 많이 성장이 되고 대학생 때까지 성장이 된다 하잖아. 근데 그 시절을 스파르타식 거기에 이제 치우쳐져 있고 아버지가 여전히 그 형제 간의 경쟁도 엄청나게 했고 그리고 트럼프가 근데 가장 아버지한테 반감을 들었던 게 형이 이제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이제 그랬다고 이제 들었거든. 전략도 굉장히 똑똑한 게 나는 미국의 주요 도시에 땅 부자가 될 거라 건물을 올릴 거야. 그렇게 해서 그 미국 트럼프 월드를 팔아먹을 때 그 허름한 호텔 건물을 사가지고 개조해가지고 그거를 처음에 아무도 안 샀대. 그거를 아무도 안 샀어. 한 채 뭐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냈는데 걔가 TV에 광고를 하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말로 이거를 마케팅 전략을 굉장히 자기가 잘 그 생각을 해내면서 부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로 이제 마케팅을 부자들 상대로만 하면서 이게 부자들만 달려든 게 맞는 거야. 완전히 한 달도 안 돼서 다 팔렸다. 나 완전히 그 어마어마한 그 한동의 전부 다 전략가의 머리도 똑똑하고 대신에 이제 그 누가 뭘 하지 말라 했을 때 반항심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 본인한테 이제 쌓여왔던
축적돼 왔던 이제 내재적인 감정이 이제 많이 지금도 표출이 된다. 그래서 본인이 아직도 막 흥분하면은 그 친구도 뭐 그 친구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되게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80 먹은 할아버지인데 뭐 바이든 이후로 이제 여전히 이제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 중에 한 명이잖아. 최근에 좀 보면 좀 다르잖아. 근데 그 걸음걸이라던가 말투나 이런 게 확실히 일기 때보다는 좀 다른 느낌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숨기려고 그때 막 총 빗맞았는데도 막 이렇게 막 외치고 근데 확실히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건가? 터프한 거는 진짜 터프한 거 같아. 그 총 맞았을 때 총이 귀를 스쳤지만은 피가 이제 결국 텄잖아. 얼굴에 막 맞아요. 튀고.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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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쳤으니까. 그건 대단한 것 같아 그건 진짜. 진짜 대단하지. 솔직히 아니, 총알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떴을지 모르고 어떻게 있는 알아.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그러니까. 거지. 쇼맨십이 그러니까. 진짜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런 쇼맨십이라던가 약간 정치도 되게 비즈니스처럼 하잖아. 예. 그런 이유가 부장님 말씀대로 그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에 대한 그 어릴 적 영향일 수도 진짜 있겠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자산을 결국 트럼프도 본인이 그 아버지 자산을 물려받고 더 재산을 엄청나게 늘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으면은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겠어, 솔직히. 그쵸. 투자를 잘한다는 거잖아. 뭐 지금 내는 정책이 조금 미국만 잘 살자라는 그게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왜 어렸을 때 이제 본인은 이제 그 닉슨 대통령 때도 이제 그때는 청년 시절이었으니까 예. 그때 이제 봐왔던 게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갑자기 힘들어도 부강해질 수 있구나. 젊었을 때 봤잖아. 예. 유가 폭등 나고 미국 경제 꼬꾸라지고 그럴 때 닉슨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또 이제 미국 살아나는 것도 보고 와 이렇게 하면 살릴 수 있네. 그 지금이 또 트럼프는 그 당시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왜 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이 그 시절과 똑같다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내가 미국을 살릴 수 있는 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제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나라를 상대할 때도 똑같이 그 느낌으로 상대를 한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트럼프에 대해서 관세부터 시작해서 유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은 주제로 얘기를 했었네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번에 미국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압력을 받아서 미국에 투자를 엄청 크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한편으로 암울하다 느낀 게 그렇게 해서 미국에 투자를 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하면 미국에서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사실은 그거를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늘어나서 그거를 수출을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용도 늘고 GDP도 더 성장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 이렇게 리쇼어링으로 맞아.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고용 늘고 미국에서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너무 미국 독주 체제로 타 이런 우리나라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좀 수출 국가들에게 너무 안 좋은 지금 상황이다. 물론 현재 정의선 회장이 예.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단 덜 할 수 있지만은 예. 국내 투자 부분은 이제 현대차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 국내 투자 자체가 예.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투자 물론 이제 그 금액 자체가 그 천문학적인 금액이긴 하지만은 그거 대비해서 우리나라 요즘 이제 중국 자체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중국에다가 공장 짓느니 그리고 중국의 리스크를 갖고 있느니 차라리 국내에서 이제 왜 그 언제야 우리 사드 사태 때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 막 예. 때려 부수한 거 다 봤잖아. 그래서 그렇죠. 중국은 더 이상 그 공장을 짓거나 안전한 그리고 인건비가 더 이상 싸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오히려 이제 많이들 이제 진입을 하고 물론 이제 아직 동남아시아 시장이라는 게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또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인도가 있지만은 국내 시장으로도 최근 큰 기업들은 많이 이제 들어와서 국내 내수 쪽으로 이제 많이 돌리는 회사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 이거는. 희망적이네요. 그거는 그게 특히 현대차가 예. 가장 선두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 실제로. 전기차 지원 부분이 미국도 싹 빠졌고 예. 국내도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내 이제 친구 중에 예. 자동차 회사 다니는 친구가 이제 한 놈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동창회 때 만나는데 전기차 라인을 깔았다가 너무 안 팔려가지고 전기차 라인 오히려 회수하고 다시 그
휘발유 쪽으로. 내연기관 쪽으로 돌렸다는. 이거는 확실해. 확실한 정보. 어디 회사라고 말해줄 수는 없는데 확실하게 그 정도로 다시. 언젠가는 전기차가 대세일 거란 말이지. 결국은 산불이 나는 것도 물론 이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나는 원인은 그렇지만은 바람이랑 이게 고온 건조 현상이 많아지는 것도 우리나라가 그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일찍부터 이제 봄부터 따뜻한 바람이 많이 밀려오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건조해진 것도 더 심해졌다 하잖아. 이전 옛날 시대보다는. 네. 우리가 그 자기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어렸을 때 저렇게 큰 불은 본 적이 없어. 우리 피디님도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잖아. 없어 진짜. 최대 피해라고 들었습니다. 불이 난다 하더라도 그 금방 이제 비가 오고 예. 근데 지금처럼 고온 건조한 상태가 이렇게 오랫동안 머문 적도 없고 서울 작년 같은 경우도 열대야가 40일 넘게 하고 역사 최고 기록 계속 씌우잖아. 트럼프가 기가 아니라를 떠나서 트럼프가 재임이 끝나면은 임기가 끝나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거야. 결국 미국 사람도 대대손손 다들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ESG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뭐 ESG 생각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바로 내일 모레 4월 2일에 제가 알기로는 상호주의 관세 막 도입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여파들도 궁금하고 트럼프가 그래. 그거는 이제 한번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실제로 이제 상호관세라는 것도 진짜 이거는 무역 전쟁의 시작이거든. 예. 뭐 국가별로 몇 프로 때리는 거는 때릴 수 있어. 근데 아예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똑같이 뭐 심지어 회사별로도 맞춘다 하니까 예. 그 굉장히 이제는 파급 효과가 클 거라면 그러면은 우리 주식시장 뭐 선물시장 상관없이 금융시장 자체가 뭐 여파에 따라서 완전히 계속 좋다고 말을 여기서 누가 말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지. 그쵸. 이미 뭐 요 정도만 되더라도 이렇게 힘든 시장이 계속 나날인데 각종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이제 캐시 갖고 지금 캐시를 갖고 있을 때라고 하잖아. 예. 더 지금보다 떨어질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니까. 예. 이게. 그래서 저는 좀 지금 캐시를 모아두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이게 오히려 기회가 그쵸. 될 수가 있어. 불과 몇 년 전에 고가에서 이제 진입을 해서 이제 물려가지고 허덕이는 것보다 사실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오면 그게 뭐 더 투자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올랐을 수도 있죠. 그럼 지금은 금만 예외잖아. 금만. 예, 금은 계속 올라가고 금은 있습니다. 슈퍼 안전자산이니까 슈퍼 안전자산이야. 금은 지금 가격에 너무 막 늦어.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하기에도 되게 또 이거 잘 가. 계속 잘 가니까 이거는 뭐 이제 보는 사람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 그거는. 지금은 투자하는 뭐 기술을 익히다기보다는 좀 다 같이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제 시점은 좀 본인이 잘 잡아야 될 거야. 내가 이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자기한테도 그렇고 아니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도 사세요. 그러고 말을 언뜻 이제 뭐 사세요라고 말을 안 하지만 방향 자체가 트렌드가 이제는 상승 분위기로 바꿔졌습니다라고도 이야기를 지금 못 하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에는 좀 가벼운 주제로 했으면 좋겠어. 좋습니다. 어. 오늘 너무 심각하게 예, 지금 맞아요. 국제 사회부터 시작해서 미국 정치적 행보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너무 우리가 무거워요. 이런 얘기를 한 지가 좀 오래됐었고 맞습니다. 한 번쯤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PD님이 편집하기 좀 이건 좀 빡셀 것 같다. 그러게 오늘도 너무 많이 떠들었는데요. 피디님을 믿고 저희는 나의 이 네. 불완전한 발음을 잘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항상 성공 투자 하시길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제 투자에 기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